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 4,000명, 해병 700명을 파견해 과격 시위를 막겠다는 강경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금 전쟁으로 확전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찻집을 사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찻집 마련에 성공하는 나이는 10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무역 전쟁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올해 급속 둔화될 것으로 세계은행이 예측했습니다. 성공한 암호화폐 기업가로 알려졌던 러시아 출신 CEO가 사실은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배가시키고 현역 해병 700명을 추가 파견해 과격 시위를 막겠다는 초강경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무능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체포하려 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방위군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배가시키고 현역 해병 1개대대 700명을 추가해 근 5,000명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진입시켜 반이민 단속 시위 진압을 군사작전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한 주지사가 불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의 없이 미군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필요한 만큼 증강 배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Competent governor, look at the job he's doing in California. He's destroying one of our great states. And if I didn't get involved, if we didn't bring the guard in, and we would bring more in if we needed it.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시위가 일요일에 비해 흩어진 산발적으로 바뀌었는데도 군병력을 2배 이상 급증시켜 로스앤젤레스를 포위하는 군사작전을 밀어붙였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한 국가방위군 2,100명에다가 2,000명을 추가해 2배로 배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부근에 주둔 중인 미 해병 제1신속원정사단 제7여단 2대대 소속 700명에게 LA 출동 명령을 발령해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현역 병력을 진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근 5,000명이나 로스앤젤레스시에 진입시키는 군사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국가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 700명은 북부사령부 소속 태스크포스 사령관의 지휘 아래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연방청사와 연방관리들을 시위대로부터 보호하며 IC 등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북부사령부는 다만 미군 병력이 이민 단속이나 시위대 진압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민 당국의 일터급습과 노조 지도자 체포로 격해진 항의 시위가 일요일에는 구글의 로봇 택시 여러 대를 불태우는 등 과격 양상을 띄었으나 월요일에는 비교적 격한 충돌 없이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LA에 투입하는 미군 병력을 2배 이상 증강하는 동시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I would do it if I were Tom. I think it's great. Gavin likes the publicity, but I think it would be a great thing. He's done a terrible job. Just get it over with. Arrest me. Move on.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총수 등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며 주지사 체포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체포한다면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무능함의 극침을 보여줘 왔으며 수백만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료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독재자 대통령의 망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신란하고 캘리포니아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금 전쟁으로 확장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삭감 고려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연방 세금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맞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에 돈 전쟁으로 비화될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 700명 등 근 5,000명이나 LA에 진주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군사적으로는 맞대응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새로운 맞대응 방법으로 세금 전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거주민들과 사업체들이 연방에서 받는 자금 지원보다 훨씬 더 연방세를 많이 내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삭감한다면 주 정부도 연방세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는 이른바 도너 스테이트들로 연방으로부터 받는 자금 지원보다 납부하는 연방세가 많은 지역들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는 단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많은 제1의 도너 스테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 해에 연방정부로부터 6,090억 달러를 환급받고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6,920억 달러를 연방세로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 해에 830억 달러나 연방에 더 세금을 내고 있어 제1의 도너 스테이트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뉴저지로 289억 달러를 더 연방에 내고 있고 3위는 매사추세츠로 270억 달러를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178억 달러를 더 내고 있고 5위는 뉴욕으로 71억 달러를 더 연방에 내고 있습니다. 주로 블루 스테이트들, 즉 민주당 아성인 주 지역들이 연방에서 지원받는 돈보다는 연방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고소득 거주민들이 많아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연방 지원금으로 의료복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수도권의 두 주 지역들은 연방세보다는 받는 연방 자금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는 한 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75억 달러나 연방세보다 연방 지원금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웃 메릴랜드주는 2위로 한 해에 808억 달러나 더 지원받았고 3위 텍사스는 710억 달러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 특히 첫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주택 중에서 첫집 마련이었던 경우는 24%에 불과해 2010년에 50%에서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내 집 마련으로 시작되고 첫집 마련이 재산 모으기의 출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내 집, 특히 첫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인협회 NAR에 따르면 첫집 마련에 성공하는 미국민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첫집 마련 시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주택들 가운데 첫집 마련이었던 경우는 24%에 불과했다고 전미 부동산인협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에 50%에서 15년 만에 반토막 난 것입니다. 또한 첫집 마련에 성공하는 나이는 38세로 10살이나 늦어진 것으로 전미 부동산인협회는 밝혔습니다. 첫집 마련으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첫집을 사는 사람들이 전체 비율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첫집 사기에 성공하는 나이는 10년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재산 축적 기회가 10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특히 첫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요인은 근년 들어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고 매물은 아직 부족하며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7% 안팎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3월 현재 연소득 7만 5천 달러인 미국인이 살 수 있는 리스팅 주택은 5가구 중 1가구, 즉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 달러 소득이면 리스팅 주택 가운데 단지 8.7%만 구입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는 9.4%였는데 1년 새 더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끝없이 오르는 렌트비를 우선 감당해야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 학자 융자금 상환 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목돈을 모으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CBS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는 3월 말 현재 18조 2,040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1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모기지는 12조 8,040억 달러이고 2위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조 6,4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크레딧 카드로 1조 1,820억 달러로 늘어나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첫 집을 마련하기에 앞서 렌트비,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사용의 월 상환, 경우에 따라선 학자 융자금 상환까지 매달 거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는 저축을 할 여력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무역 전쟁으로 미국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 경제가 올해 급속 둔화될 것이란 세계은행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1.4%로 약 1%포인트나 급락하고 세계는 2.4%로 0.4%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 직격탄을 늦추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해 올 한해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반기별 세계 경제 전망에서 1월에 비해 올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내려잡아 급속한 둔화와 냉각을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6월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1월 보고서의 2.3% 성장보다 한꺼번에 0.9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이는 지난주 발표됐던 OECD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체의 1.6% 성장 예측보다 더 저조해질 것으로 경고된 겁니다. 더욱이 2024년 미국 경제 실질 성장률은 2.8%였기 때문에 올해 1.4%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어서 급속한 경기 침체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4.5%로 1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도 지난해 5%를 기록한 바 있어 매년 낮아지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관세 타겟이 되어 있는 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0.7%에 불과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더 내린 겁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 0.7%로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가 한숨 돌리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2%에 그쳐 마이너스 성적만 겨우 면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했습니다. 멕시코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월 전망치보다 한꺼번에 1.3포인트나 대폭 낮춘 겁니다. 세계은행은 6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3%로 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춰 잡았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를 기록한 바 있어 경기 둔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알려졌던 러시아 출신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CEO가 사실은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탈세와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뉴욕 검찰이 공개한 암호화폐 범죄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돈 세탁 조직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비타페이라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한 러시아 출신 유리 구그닌 대표는 러시아의 자금을 복잡한 암호화폐 지갑과 미국 내 여러 계좌를 거치며 출처를 감추는 방식으로 약 5억 3천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그닌이 세탁한 자금은 홍콩의 무역회사를 경유해 한국 기업에도 전달되었고 해당 한국 기업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에 장비와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로사톰은 국제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를 피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무역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에비타페이를 통해 돈 세탁이 완료된 자금은 미국 달러나 다른 법정 화폐가 되었고 이 돈은 고객이 지정한 결제처에 지불되는 방식으로 쓰여 원래대로라면 러시아인이 구매할 수조차 없는 제품들과 기술들이 러시아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법무부는 비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가 국내외에서 탈세와 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무당국도 이에 대응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익명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로 자금을 은닉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자금일수록 국경을 넘나들기 어려워 범죄자나 범죄 집단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 어려웠다면 암호화폐의 탈세 이용은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불법 도박 등 범죄 수익의 은닉에도 연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법집행기관의 협력과 국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기존 체계에서도 법망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금융범죄들은 있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가 본래의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넘어 제재 회피와 탈세,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